현무 -6에 이어 현무 -7의 성능이 전격 공개되면서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기술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현무 -7은 기존 미사일을 뛰어넘는 초강력 화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단 한 발만으로도 목표 지역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한다. 특히 극비리에 개발되고 있던 수소압력탄 다탄도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기존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의미한다. 현무 -7의 등장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또 한 번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국들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전략적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긴장하고 있다. 이번 현무 -7의 공개는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의 자립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현무 -7의 가장 큰 특징은 다탄도 MIRV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며 이 기술을 통해 한 발의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목표물에 동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수소압력탄 기술을 극비리에 개발하면서 차세대 전략무기의 핵심 요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한국이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은 현무 시리즈를 통해 점진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현무 -7의 공개로 인해 한국의 전략 무기 체계가 한층 더 강력해진 것이 입증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 -7의 등장으로 인해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북한 역시 한국의 현무 -7 공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한국이 이러한 초강력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기존의 도발 전략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 현무 -7의 성능 공개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고히 했으며 이는 한국이 외부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무 -7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단순한 방어적 전략을 넘어 적극적인 억제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무 -7의 공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신형 무기의 등장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강력 전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향후 한국의 방위 산업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형 무기의 개발도 예상되며 이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무 -7의 등장으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최정상급에 도달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 -5 미사일이 공개되어 국내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무 -5는 한국이 공개한 가장 강력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최대 9톤의 탄두 탑재와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심 시설은 물론 중국의 주요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현무 -5 미사일 공개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과 국제적 영향,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현무 -5 미사일의 주요 특징과 의미. 현무 -5는 비핵국인 한국이 핵무기급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반발과 우려, 현무-5 미사일 공개에 대해 북한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번 미사일 공개를 군사적 허세라며 폄하했으나 이는 사실 한국의 타격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무-5가 지휘부와 지하 벙커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미사일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무-5 미사일 공개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미국의 B-1B 폭격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한 것은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큰 의미를 더했는데요. 미국은 현무-5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공개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미사일 공개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사거리 3,000km에 이르는 현무-5 미사일은 중국의 주요 목표물에도 도달할 수 있어 중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만은 이번 현무-5 미사일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며 동북아의 군사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통해 이 미사일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국제적 영향. 현무-5 미사일은 동북아 군사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며 일본과 대만의 안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무-5는 한국 방위산업이 자주 국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자산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방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무-5 미사일 공개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깊이 있는 분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사이트 프로TV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불가리아의 FA-50 도입 시도. 불가리아는 현재 공군의 노후 항공기를 대체 및 미국 F-16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FA-50 경공격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FA-50 도입을 시도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항공기 대체. 불가리아 공군은 현재 L-39 알바트로스 훈련기와 E-29, Su-25 전투기 등의 노후화된 항공기를 운영 중입니다. FA-50은 이러한 노후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목적 플랫폼. FA-50은 훈련과 전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이는 불가리아 공군의 항공 역량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 효율성. FA-50은 F-16 전투기와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면서도 비용이 절반 가까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이는 불가리아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나토 호환성. FA-50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과 호환되어 나토 작전에도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리아의 방위 능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기술 이전 및 현지 제조. KAI는 FA-50 납품과 함께
기술 이전과 현지 제조 옵션을 포함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불가리아 항공우주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가리아의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FA50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KAI는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FA50의 수출 물량을 늘리고 동유럽 및 중부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3. 되살아나는 HD 현대한화 간 KDDX 갈등, 또 소송 전 갈 수도.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다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조감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다시금 양사의 신경전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는 분위기다. 과거 KDDX를 두고 소송전까지 불사하던 양사는 작년 11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후문도 나왔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석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갈등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수주를 위해 원팀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송전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내달 상반기 중으로 예측되는 KDDX 최종 사업자 선정을 두고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렸던 국내외 함정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사는 KDDX 건조 방식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HD 현대중공업은 선도함의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관행대로 수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하나오션은 경쟁 입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토론회 사전 미팅 당시 논란이 될 만한 KDDX 소송 관련 발언을 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해양방산 분야에서 한미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갈등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에서 향후 3에서 5년 내에 수상함 발주가 관측되고 있기에 원팀 시너지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본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수주 활동에 나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업체가 같은 잠수함을 팔겠다고 경쟁하는 양상이라 해외에서 위하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 입찰에서 양사가 모두 탈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양사는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양사는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